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옵션 만기 이벤트가 있었지만 우리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견조한 매수세에 힘입어 11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잘 견뎌준 우리 증시,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포르투갈의 금융기관에서 악재가 터졌죠. 이로 인해서 오늘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포르투갈의 악재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을런지 궁금하고요. 또 단순 조정의 빌미일 뿐이다라는 분석도 많던데 이런 선진국 증시의 네버스탑 행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포르투갈 악재, 이른바 아주 포르투갈 내에서는 유서 깊은 은행이죠.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 그런데 지금 거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회사를 두고 지주 형태를 띠고 그런 가운데에 그 은행을 통해서 계열사들의 자금을 갖다가 단기 CP 발행을 통해서 이제 조달해왔던 포르투갈이었죠. 그러다 이제 그 CP 상환이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구도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동양 사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내드린 포르투갈 증시 차트,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냥 울고 싶던 차에 뺨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보냈는데요. 포르투갈 IBEX 30이 아니고 포르투갈은 PSI 20 지수입니다. 그리고 IBEX 저것도 이제 스페인인데 IBEX 35 급하게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지수도 잘못 쓰고 숫자도 잘못 썼는데요. PSI 같으면 포르투갈 스탁 인덱스 정도 되겠죠. PSI 20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네. 저기서 보시면은 일간 차트상에 저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이고, 이번에 그 빌미가 된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 BES죠. 그 관련한 그겁니다만 주간 차트도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포르투갈이 이제 주간 일목균표로 살펴보시면은 급하게 밀리고 있죠. 급하게 밀리고 있고 이미 구름대까지도 내려오는 특히 최근 한 2주 사이 저 부분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정이 너무 없이 올라오기만 하던 글로벌 증시에 이것을 이제 또 조정의 빌미로 이번에 포르투갈 건이 사용되었고 또 이번 이 급락을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기는 세력들도 많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이 포르투갈 악재로 인해서 다우지수 한때 180포인트 넘게 1%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만 마감 지수는 전일 대비 낙폭을 70포인트로 줄이고 미국제 시장에서도 수익률이 급락하는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는가 싶었습니다만 그 장중 흐름은 또 금방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제가 보내드린 유로인 차트도 한번 봐주신다면은 결국은 어제 그 포르투갈 악재로 인해서 유로화는 약세가 나오고 반면에 이제 달러엔 환율은 조금 더 밀리는 엔화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유로엔 주간 차트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최근에 유로엔이 굉장히 오랜 기간 옆으로 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왔고 지금 이제 유로엔이 조금 아래쪽으로 이제 기우는 듯한 모습.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하락과 유로엔의 약세, 즉 엔캐리가 청산되면서 나타나는 엔 강세, 이런 흐름은 통상적인 이제 자산 시장의 조정이 나타날 때 보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이래저래 유로엔 차트를 보나 유럽 증시 지금 포르투갈만 살폈습니다만 뭐 독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너무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와중에 이번 포르투갈 악재를 가지고 이제 조정의 빌미를 삼았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도 아직도 뭐 돈 많은 중앙은행들이다 보니까 이 사태를 갖다가 또 이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게끔, 전염되지는 않게끔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뚝에 작은 구멍들이 하나씩 나는 거죠. 손가락으로 막다가 주먹으로 막다가 또 저쪽으로는 또 뭐 발가락으로 막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하는 국면이고, 조금 시장은 그동안에 이렇게 쉼없는 랠리에 좀 지루해지거나 좀 식상하는 그런 국면이고요.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변동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포르투갈 부분은 울고 싶던 차에 뺨 맞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에 에스피리토 산토 이 은행의 부실 내역도 이게 우리 국내 회계법인인 KPMG에서 이렇게 감사 과정에서 밝힌 거로 알려졌는데요.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하구나. 뭐 해먹는 것도 비슷하고 일 터지는 내용도 비슷하고 그런 상황인데 한번 이렇게 시장의 추이를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많이 먹은 쪽은 지금 이래저래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 계속 가는 쉼없이 가는 랠리에 매수 시점을 갖다 조율하지 못했던 세력들로서는 또 신규 진입에 어떤 기회를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설마 뭐 2010년 같은 그런 대대적인 어떤 유로존 위기로까지야 가겠느냐? 뭐 그런 정도의 시각은 강합니다만, 뭐 좀 이런 사안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었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좀 안 좋은 재료도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저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포르투갈에서 시작한 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뭐 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은 느낌은 옵니다. 요거는 어떻게 예고편일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질 수도 있겠다. 만약 그것을 유로존의 당국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뭔가 터졌을 때 그것이 마치 새삼 서는 것처럼 이렇게 불거지게끔 내놓는 것이 감독 당국들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주도된 어떤 그 문제점 노출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시장에서는 롤러코스터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기대하는 그 부분도 되겠죠. 감추고 하는 것보다 조금씩 드러내면서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덮어봤자 굶어서 터지기 때문에 오히려 드러낸 게 낫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어제 발표된 연준의 의사록을 살펴보면요, 경기 회복에 따라서 10월에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행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렇게 실업률이나 물가 등의 지표가 좋아진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올 하반기부터는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애초 작년 5월 하순부터 시작했던 QE 테이퍼링 장세, 작년 6월 19일 FOMC에서 버냉키 당시 의장이 밝혔던 연내 QE 축소, 뭐 내년 뭐 상반기 말 종료, 그 부분이 어쨌거나 작년에 연내 축소는 시작되었었고 12월 FOMC에서 확정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2014년 상반기 말 종료는 조금 미뤄졌을 뿐입니다. 결국 FOMC 일정상 10월 달에 있고 10월 달에 이제 150억 불이 남는 상황에서 결국 100억 불 줄이고 12월 가서 나머지 50억 불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지난 6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그냥 10월 달에 150억 불 다 줄이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애초 옐렌 의장이 취임 초에 얘기했던 QE 종료 이후에 6개월 정도 있으면 금리 안 올리겠느냐 했던 그 발언은 벌써부터 어느덧 이제 유야무야 되긴 했습니다만, 어제 지금 현재 FOMC에서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에스더 조지 거기 위원 같은 경우에 강력 매파죠.
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이렇게 필요성을 또 역설하는 등,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FMC의 6월 FMC의 의사록을 보더라도 연준은 굉장히 도비시합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버냉키 의장의 애초 작년 5월 6월 발언이 조금 이렇게 QE 종료 시점만 반년 한 4개월 정도 늦어졌을 뿐, 그런 시기라면은 결국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굉장히 늦게 천천히 올릴 것이라는 것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올린다고 봐야 되겠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세계 유수 IB들이 뭐 내년 3분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 이내에 금리 인상은 시작할 거로 보입니다. 뭐 이 사람들의 속내가 결국은 금리 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말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달래면서 가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 과거 우리가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도 느꼈던 것처럼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의 금리 인상, 상승, 이런 부분은 증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자산시장도 편안한 랠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의 두려움부터 먼저 내비칩니다만, 진짜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뒷받침되면서 가는 거라면은 금리가 정상화되는 것은 사실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는 가운데에 금리만 오르는 것,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것이고요. 뭐 어제 일본 국채 시장에서는 단기채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요. 어쨌거나 이 중앙은행들의 이 돈질 때문에 시장이 우리의 상식이나 일반적인 어떤 논리에서 벗어난 이상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재밌는 거는 어쨌거나 이 시장이 연준은 시장으로 하여금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우리를 믿으라 했고, 지금까지 시장은 그 중앙은행들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조금씩 이렇게 우리 투자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다면 HDS나 뭐 다른 걸 통하시더라도 전반적인 세계 증시의 큰 그림, 즉 적어도 위클리나 월간 차트 정도를 보시면서 지금이 상당한 변곡점 위치에 와 있다 하는 부분, 그래서 기존에 먹고 있는 포지션을 다 정리할 것인가, 좀 더 랠리를 즐길 것인가의 고민은 할 만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신규로 들어갈 것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조급하게 할 것 아니다 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에 이어서 우리 금통위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는요, 정부의 금리 인하 압력 속에서도 여전히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월 취임 이후 금리를 움직여야 한다면 올리는 쪽이라며 금리 인상이라는 방향 설정을 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률을 하향하는 등 경제 상황 인식에서 정부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조만간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걸까요? 네, 어쨌거나 이주열 총재로서는, 취임 전후 그 무렵의 발언이 조금 성급했었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많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연 2.5%의 수준의 우리 금리가 그러면 인하 사이클에 접어든다면은 앞으로 몇 번을 내리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그린스펀 이후로 일반화된 0.25%포인트, 25bp씩의 금리 인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번 더 내리면 2.25, 두 번 내리면 2%, 그러면 세 번째까지 내려서 우리가 1%대 기준금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금리 인하 추세적인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는가? 연준이나 BOE 같은 데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꾸로 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에 거치는 단발성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이나 우리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이렇게 그야말로 움직이지 못해 진저리 치던 우리 국내 채권 시장이나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 금리 인하 가능성 재료가 시장에 한번 물꼬를 트는,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금리와 관련해서 한은의 어떤 입장을 존중하는 발언, 환율과 관련해서도 또 점점 이렇게 애초 발언과는 달라지는, 결국 현실에 부닥치고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한마디 말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경제요, 또 통화 정책이요, 환율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한은의 이 내용이나 이 이주열 총재의 발언 등을 봤을 때 금리 인상, 금리 정상화 쪽에 그 의지를 갖다가 당장
실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받쳐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기대하듯이 당장 8월부터 이번 7월 달에 시그널을 줬다고 해서 8월부터 금리 인하에 당장 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우스운 모양새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것을 시장에 이렇게 인식시키면서 좀 더 이렇게 회복세를 기다리고 경제 자체가 펀더멘털 자체가 이렇게 활력을 찾는 것을 좀 기대하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상황 따라 말이 달라지는 중앙은행들인 것은 우리 국내 BOK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네요. 또 어떻게 말이 달라지고 또 어떻게 지표가 달라지고 해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국면. 지금 우리 국내 펀더멘털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제 포르투갈 약간의 이렇게 그냥 저 멀리 수평선에서 구름 한 조각 떠오른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태풍으로 커져버릴 것인지, 저 한 조각 구름이 그냥 소멸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국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과도하다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관심주였던 DIC가 하루 만에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7%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따라서 총 수익률은 3승 6무 1패가 되셨는데요. DIC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승부가 패가 아닙니다. 무승부는 말 그대로 5%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라도 수익이 나는 상황, 4%의 수익이 나는 상황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무승부로 지칭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무조건 패입니다. 그리고 지금 DIC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제 큰 폭의 상승을 조금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초가로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하는 형태죠. 시초가에서 9%대 큰 급등세를 한번 좀 나타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봤을 때는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우리가 좀 더 확률 높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뽑아내고 있었다는 것은 물량 자체가 앞서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힙서 구간을 거치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상승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길게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빨강색 시그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끄어볼게요. 자, 이렇게 끄어보시면 지금 박스권 자체 돌파하고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더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과정에서의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흑산병이 나타날 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 자체는 올리는데 세력의 주체는 분명히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올라갔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잡아주는 이유는 앞에 있던 여기 끌어올렸던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였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가장 좋고요. 지금 오늘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0.9% 정도 시가가 또다시 떠서 시작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두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DIC 중국 법인과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법인에 대한 활약이 완성이 된다면 실적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적주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승리를 위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신성 FA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다가 제가 저번 주도 금요일날 종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도 해야지 싶어서 제가 찾고 찾았는데 이제 오늘 찾다 보니까 이제 소형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정 자동화 장비 생산에 대한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신성 FA, 신성 에너지, 신성 솔라 에너지, 신성 ENG 이런 기업들이 좀 문제 많았습니다. 예전에 문제도 많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태양광 쪽이기 때문에 이게 업황이 상당히 죽어있는 업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신성 FA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성 FA가 채무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그 채무 금액 자체가 줄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둘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성 FA가 주로 하는 일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정 자동화 장비에 대한 생산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자체를 꾸준히 발주를 놓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을 들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가 들어갔는데 금액이 한 400억대 되거든요. 지금 신성 FA가 매출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400억짜리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주가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고, 이것도 똑같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매도 구간 설정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위에 과매도 자리고, 자,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죠. 세 개의 선을 읽고 난 다음에 멀리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상단에 대한 상단 밴드 자체는 지지가 약하다. 그리고 중간 밴드에서 한 번에 지지가 나왔고요. 마지막 하단 밴드를 지지를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는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크게 튄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쌍바닥을 이루고 올라갈지 아니면 외바닥 형태로 그냥 뽑아낼지는 모르는 거고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닥권 영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PR 가치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신성 FA는 3.4배입니다. 상당히 저렴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열사들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1,020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좀 더 유익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신성 FA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1일) 금요일 우리 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장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개장 분위기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0.5% 정도 하락 출발을 예상을 띄고 있고요. 1993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저께 2000포인트를 하회한 다음에 저점이 199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자리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1920포인트 정도, 1990포인트 정도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죠. 아마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면은 박스가 상단이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를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려감이 아주 크게 확산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한 2주 동안 강한 흐름을 띄워줬죠. 하지만 올라오면서 56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에 근접해 있던 상황에서 일단 악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지금은 일단 소폭 상승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아침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후장까지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만약에 하락 반전된다라면은 한 550포인트 정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555포인트 정도가 지켜지는지,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555포인트가 무너진다라면 550포인트까지도 되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체크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선물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일단은 낙폭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나오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선물을 바라봤을 때는 베이시스가 동향이 중요하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어요. 베이시스가 좀 좋은 모습을 띄다가 이번 주에 좀 약한 흐름을 띄면서 다시금 베이시스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서 베이시스도 같이 약화가 됐다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 다음 주까지.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자. 그래서 뭐 선물이 빠지든 상승하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이시스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 동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5원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015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010원을 지난주에 이탈했었죠. 이탈하고 나서 빠르게 101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 그러면서 또 이제 해외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달러 강세, 뭐 엔화 강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원화가 조금 약세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뭐 원화 같은 경우는 다시 1010원대, 뭐 1020원대까지는 큰 약간의 무리감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015원을 전후로 해가지고의 행보세가 나온다라면은 일단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감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이셨고요. 자,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혜 연구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은요, 0.75% 하락한 15,102.59포인트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42%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43%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한국전력 1.3%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기아차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1% 넘는 하락세입니다. 삼성생명과 SK텔레콤 모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셀트리온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넘게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와 CJ 오쇼핑, CJ ENM은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GS홈쇼핑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혜 연구원께서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업종이 좀 덜 빠지냐 이 부분으로 좀 판가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철강, 금속, 의약품, 소형주, 운수창고, 음식료, 보험, 섬유, 의복, 그리고 은행, 중형주, 기계, 비금속, 광물, 서비스 이런 순으로 좀 덜 빠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마이너스입니다. 철강, 금속 같은 경우에는 영풍, 동국제강, 현대 BNG 스틸, 만호제강,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뭐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의약품 쪽은 제일약품하고 근화제약, 동성제약, 오리엔트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일단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쪽은 페노션, 천일고서, KS해운, 그리고 현대상선, 국보, CJ 대한통운, 동방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음식료 쪽은 이 대상, 삼양식품, 보혜양조, 대한제분, 롯데푸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 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섹터 같은 경우에 동부화재와 롯데선보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코스닥 업종은 뭐 대형주보다는 좀 낮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통신 서비스, 정보기기, IT 소프트웨어, 통신 방송 서비스, 금속, 의료 정밀, 코스닥 IT, 코스닥 벤처, 그리고 건설, 화학, 반도체, 제약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역시나 게임 비료 오늘도 2%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다날, 넥슨 GT 순으로 움직이고 있고, 드래곤플라이, 뭐 액토즈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 한비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전파기지구, 한국전자금융, 온세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기기 쪽은 아이리브가 역시나 M&A 이슈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쪽은 유비케어, 드래곤플라이, 비트컴퓨터, 최근에 일단 요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이 또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통신방송 서비스 쪽은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8%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CJ ENA, 민포바이, 전파기지 이런 종목들이 그 뒤를 이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이네요. 네, 일단은 시장 수급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16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도 한 11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큰 금액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뭐 기관들이 약간 매도 반전됐다는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선물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한 5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아침이라서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외국인들이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 좀 관망세 혹은 소폭 그 매수가 좀 매도로 좀 반전되려고 있었던 모습,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여줬던 게 어저께 전부 매수 전환되면서 마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저께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은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인 매도는 안 나올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사 좀 약하게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도 금액은 한 500~600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을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어요. 선물 쪽에서 좀 매도가 또 다시 한 2~3천 개 이상 나온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운송장비, 화학, 그리고 건설 쪽 일부 매수인데 운수 창고, 통신업 전체적으로 약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1원70전 좀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1원 70전 상승한 1015원 직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서요. 1015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10원 중반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리나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은행 금통위의 영향도 그렇고요. 또한 그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와 강세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 1개월물이 1016원 8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3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013원 40전보다는 약 2원 10전 정도 상승한 셈인데요. 지난밤에 포르투갈 최대 은행 방코 에스프리토 산토의 채부 상황 지체로 인한 그 유럽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고요. 따라서 유럽과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환율은 오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역시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장중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주춤하고 순매도로 돌아선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1012원에서 1017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입니다. 퓨얼셀 파워라는 연료전지 업체와 합병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모바일 결제 사업 진출 소식에 전자결제주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 트루위는 첫날 공모가가 62%로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퓨얼 셀 파워라는 회사 합병 소식 때문에 연료전지 쪽에 진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좀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연료 전지 업체 퓨얼 셀 파워를 합병했다고 전날 공시를 했고요. 이 퓨얼 셀 파워 주식 한 주당 두산 주식 0.115주의 비율로 합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퓨얼 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생산과 판매 업체인데 지난해 매출액이 한 17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37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국내 주택용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은 80%, 뭐 거의 독점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연료전지 쪽으로의 진출 그리고 수익이 좀 반영되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미치면서 일단 두산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워낙 주가가 좀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얘기 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또 전자결제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 모바일 결제 쪽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미래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모바일 결제 시장이 유통사와 손잡고 삼성전자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유통회사 등과 코어를 해서 모바일 결제 사업에 진출하게 되고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단 관련 시장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일단 수익성은 좀 눈에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내노라는 IT 회사들이 이 모바일 결제 시장에 점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카카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또 뛰어들게 되면서 다양한 어떤 프랜차이즈점을 보유한 유통회사들이 연결만 된다면 저는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매장에 이 모바일 결제 단말기라고 하는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 지불을 하는 페이먼트를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또 뭐 스마트폰은 매장에 설치된 이 결제 단말기에 대면 뭐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사실 뭐 그런 뭐 NFC 관련된 것들은 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이제 뭐 미래사 지향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시장만 해서 박차를 좀 가하게 되면 굉장히 좀 빠르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트루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시초가 대비해서 한 7% 정도 내렸고요.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62% 높은 이 17,000원 정도의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상장 가격은 굉장히 좀 높았는데, 일단은 뭐 상장 이 시초가가 시작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좀 공방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2006년에 설립된 트루윈이라는 회사인데 주요 부품 납품처가 현대기아차입니다. 자동차용 센서 생산 업체인데 작년도 매출이 510억, 영업이익이 88억이었고요. 당기순이익이 77억 정도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트루윈이 걷어들인 공모자금을 통해서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입금 사원 등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차량용 센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자동차 센서 시장의 선두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회사인 거지 않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요, 면세 사업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파라다이스는 대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에 약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는 61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뭐 갤러리아가 좀 타임월드가 많이 오르고 있죠. 예전에 하나 타임월드라고 해서 이제 하나 그룹 내에서 여행 이런 관련된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인데, 이제 갤러리아 타임월드로 이름을 좀 바뀌었었네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4일 동안 혹은 5일 동안 좀 급등세를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50% 정도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좀 과도한 상승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워낙에 거래량이 없는 업체라서 작은 거래량으로도 뭐 주가 급등세를 띠는데 올라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제주도 면세점을 독점 운영하게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마이너스 5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초 혹은 빠르면 올 연말이면 손익분기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제주도, 최근 제주도 약간 테마가 좀 있죠.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워낙에 많이 오고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제주도하고 중국하고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는 것을 띄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롯데관광개발도 뭐 제주도 그 중국의 대형 투자사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주도의 면세 규모가 저도 제주도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은 종류가 아주 막 엄청나게 인천공항처럼 뭐 다양한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수혜를 입는 것이 뭐 폭발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50% 정도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좀 과도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르는 주가에 대해서 뭐 나쁘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올 만큼 왔다. 여기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어떤 그 일정한 세력에 의해서 혹은 뭐 이 세력이라 말하기 좀 힘들죠. 거래량이 뭐 엄청 많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좀 조심하자. 특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2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더 가는 목표가를 말씀드리기에는 뭐 워낙에 기세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은 일단 지금 50%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 한 70% 정도 선을 생각한다라면은 한 5만원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45,000원대에서 5만원 정도 5,000원 정도 수익을 10% 정도 수익을 더 내다가는 오히려 반대로 리스크도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한 이틀 만인가요? 3거래일 만에 다시 한 4%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한 750만 주 정도 자사주를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 15일까지 해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거의 한 3천억 규모가 됩니다. 2,973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나온 것이 아닌가, 혹은, 물량에 대한 압박감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뭐 인천 송도에 대한 투자 자금은 아니고 제주도나 부산에 있는 영업점을 인수하기 위한 운영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인천 송도에 대한 한 1조 9천억,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투자 자금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나 인천에 대한 영업점 인수를 위한 자금 확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것으로 인한 그 주식 매각이라면은 뭐 그 나쁜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영업점 확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지노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이유가 이제 뭐 이번쯤 오면 이제 월드컵도 끝나겠습니다만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동계 올림픽도 있었고 월드컵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에서 카지노를 해야 될 사람들이 TV 시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뭐 축구 같은 거에 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졌다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이 끝난다라면은 이제 당분간은 대형 이벤트가 없죠. 뭐 아시안 게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안 게임은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카지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저녁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지 낮 시간대 아침부터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은 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세는 뭐 추가적으로 막 음봉이 더 확대되거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발적인 악재다 생각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주반도체가 오늘 한 바이오매스로 통해 가지고 한 60억 정도 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수주를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한 43%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고요. 그리고 2015년 3월 달까지 완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주가 자체는 아침 좀 크게 올라왔다가 다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띄워주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좀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 수주가 나온 건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최근 매출 대비해서 거의 한 43% 정도 육박하는 거라서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추세 전환시키기에는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 오늘 음봉이 아니라 살짝 양도지가 나온다라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을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음봉인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 앞에서, 그러니까 지난 4월달 5월달에 기록했던 4,200원대에 대한 매물대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섣부르게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신작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네요. 그리고 에어로졸 전문 업체인 승일은 중국 매출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재개 첫날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일단 네오이즈 게임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전체적으로 사실 이 온라인 게임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또 신작의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좀 다른 게임들하고는 좀 다른데 또 모바일 쪽에도 좀 네오이즈는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좀 주요를 했던 것 같고요. 3분기 이 다수의 모바일 게임 신작을 상용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 쪽에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특히 도데카나 뭐 소울하츠 같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2분기 실적보다 실질적으로 신작의 성과가 반영되는 3분기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실적보다는 또 PC게임 대작급 기대 신작의 성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내년도 실적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뭐 직전 고점이었던 19,500원에 대한 가격 트라이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되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이 보드게임 규제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실적은 좀 이번에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가능성도 있는데, 생각보다 만약에 그렇게 부진세가 크지 않다면 저는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같은 경우에 중국 쪽의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국내 화장품 대표 업체들이 중국 매출은 한 30% 이상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주요 화장품 업체 에어졸캔의 75%를 생산하는 승일, 이 회사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의 숨은 보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 쪽의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국내 화장품 메이커들의 승일로의 어떤 주문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15년에는 공장 증설을 계획 중인데 생산 능력이 한 20%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소비 신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친다면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오늘 좀 강세가 나오고 있죠. 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제외됐다라고 공시가 나왔고요. 지난달 24일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을 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뭐 이 불확실성이 저기가 됐기 때문에,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매기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은 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최근에 리스크는 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움직임을 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랠리 행진을 이어가던 SK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공세에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모레 G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니텍은 자회사인 이니텍스마트로 홀딩스를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하이닉스가 오늘까지 해서 한 4일 정도, 3일 정도 양세를 띄고 있습니다. 52,000원, 5만원 돌파시킨 이후에 오늘까지 해서 좀 약세를 좀 연출하고 있는데, 일단 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 흐름이 녹록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수급을 좀 간단하게 보신다라면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매세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가, 6월 한 13일 이후부터 흐름을 보신다면 매도 매수가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때가 공교롭게도 하이닉스가 한 5만원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직전에 놓였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5만원 이상에서의 하이닉스 주가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와중에 개인 투자자마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3분기, 4분기가 정점이 될 가능성도 좀 점쳐지는 가운데 주가가 먼저 선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8,000원 정도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죠. 48,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한 61선 자리 45,0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 G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화장품 회사 중에서 뭐 어쨌든 최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한 영향은 결국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중국 매출이 드러나고 있고 중국인들의 국내에서 매수가 계속 매출을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고요. 아까 뭐 승희일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주들은 여전히 조금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인들의 소비, 내수 진작에 대한 정책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그로 인해서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특히 우리나라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브랜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저가 브랜드인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점진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쉬운 점은 최근 5월 달부터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55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한 두 달 만에 혹은 두 달 반 만에 82만원대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거의 5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조금 저항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상승을 즐기시되 5일선을 좀 크게 이탈하는 모습을 띈다라면 일단은 손실 여부를 떠나서 수익 여부를 떠나서 비중을 줄이시고 좀 감망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지지라인 놓고 지속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니텍이 자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니텍 스마트로스 홀딩스 이름이 좀 기네요. 회사를 이제 흡수합병 뭐 100%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흡수합병에 대한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수를 하게 되면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제 KT 계열사로서 이제 모바일 금융 쪽으로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5,200원대, 5,300원대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4월달, 5월달에 좀 하락을 보여줬던 이 매물이 좀 쌓여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시키려면은 지금 이니텍의 주가를 가만히 보신다면은 약간의 코스닥 차트랑 좀 비슷하다는 것이죠. 코스닥이 570, 80포인트까지 올라간 다음에 한 두 달 만에 좀 급락세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띄었는데 이니텍도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매물대 5,500원대 매물대 돌파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이 560포인트 이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띈다라면 같이 연동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 코스닥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니텍도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니텍 주가 개별적인 기업 주가도 보시되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같이 연동해서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나가요, 한중 FTA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에듀컴퍼니는 판타지오 합병 결정 이후 4일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일철강은 자회사 화인베스트 상장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더 살펴봐 주시죠. 네, 코리아나 같은 경우 뭐 화장품도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또 한중 FTA 수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FTA 연내 타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타결될 경우에 화장품과 패션 업체들도 수혜가 굉장히 좀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적용되는 관세가 눈 화장용, 입술 화장용이 10%, 기초 화장과 메이크업용 어린이용 화장품의 경우 6.5%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수입 화장품 관세율이 크게 상향 조정이 됐었는데요. 12년도에 이 부분이 부담이 됐었는데, 일단 뭐 철폐가 된다면 굉장히 좀 효과가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에듀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오 합병 이 부분과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코넥스 상장사인 판타지오와 합병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9일에 에듀컴퍼니가 판타지오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우회 상장 여부 심사를 위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일단 합병에 대해서 우회 상장 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래가 재개되면서 나왔고요. 판타지오가 이 하정우, 주진모, 김선아 등 50여 명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차입금이 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화인베스트 상장 통해서 최근에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비상장 자회사였던 이 화인베스트이 상장이 되면 지분 평가액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주가의 어떤 재평가 시기가 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탕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개별주 시장은 건재하다. 대형주들의 낙폭과대는 경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포르투갈 우려감 속 2000선 박스권 상당의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실적 개선 코스닥 개별 종목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지급결제 및 신용카드 가맹회사에 관심 갖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전일 외국인 코스피는 매수했지만 변동성 확대에 베팅했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예, 오늘 금일 MSCI 한국지수가 64.54로 마이너스 0.74% 하락을 했고요. 야간 선물도 258.95로 마이너스 0.33% 하락해서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앞쪽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관망 전략이 유효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의 코스피 포지션을 보면은 1,000억 가까이 현물 매수는 했지만 선물 옵션의 경우 양방향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도 코스피의 방향성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변동성이 지금보다는 좀 클 것으로 예상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전략은 외국인들 수급 포지션을 확인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주 초부터 좀 분할 매도 추천드렸는데요. 주식 비중 50대 50으로 줄이신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 유지하시면서 관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 매도 시 주식 비중을 50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현재도 현물 매도가 26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콜옵션 1000계약 매도, 풋옵션 321계약 매수하는 거 보니까 지금 방향성은 약간 하락 쪽으로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을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 비중을 50까지 좀 유지하자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포르투갈이랑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리스크가 있지만 어저께 다우지수가 시가 갭 하락
시가액 하락한 후에 상승하면서 양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외 리스크보다는 미국 2분기 실적이 양호하다는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 없이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 비중은 50대 50으로 가져가고요. 저번 주 추천 포트인 철강, 건설, IT, 음료, 그다음에 증권, 운송, 미디어를 좀 유지를 하시고 금일 조정 시에는 카지노 업종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추천 종목이었던 골프존은 홀드 전략 좀 유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리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조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변동성 구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많이 흔들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흔들거려야 갈 수 있습니다. 골이 생겨야 산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코스닥도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조금 건전한 모습, 건전한 조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전일 이제 옵션 만기에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전일 저녁 방송 막상막하 투멘션 제가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유증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즉 옵션 만기를 그냥 넘어가는 법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 꼭 좀 참고. 전에 나타나든 바로 다음날 나타나든 그날 나타나든 꼭 옵션 만기의 영향은 한 번씩은 흔들고 간다는 거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 여전히 상승 가닥 쪽으로, 큰 맥락에서는 상승 가닥 쪽입니다. 그러나 금일은 분명하게 지금 하락 쪽에 방향성을 맞춰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이 하락 구간에서 체리 피킹 하듯이 모아가신 전략 괜찮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마다 이제 시리즈물로 여러분들께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전체적인 상승 가닥으로는 3,000포인트 쪽으로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베어마켓, 불마켓의 근거를 같이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지수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화요일 날이죠. 늘 이제 시리즈물입니다. 간다 확 간다 시장.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오이솔루션과 그 다음에 지금 S넷이었습니다. 결국은 통신 관련주였죠. 그죠? 이 사물인터넷 관련인데, 금일은 시장과 함께 조금 좋지 못합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S넷도 그래요.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건전한 조정 구간이 들어왔다고 차익 실현하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급등에서 숨고르기, 즉 이 구간을 안 깨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수요일입니다. 간다 또 간다 그 얘기 드리면서 자,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바로 전자결제 관련주였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인데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KG모빌리언스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간다 또 간다.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도 좋은 모습 보였죠. 그죠? 그 다음에 다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좀 상승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고, 코나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조금 조정 좀 받고 있고요. 자, 한국사이버결제 금일까지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다 또 간다. 이것도 정확히 맞춰드렸네요. 자, 그러면 간다 훅 간다. 자, 이거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자, 뭐였느냐면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마세요. 비트코인 관련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통화 가치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유럽 쪽에서 통화 가치를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 통화 가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돈 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 그것이 어떤 근거였고 그렇다면 먼 미래의 시장에 비트코인 자 금융당국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전일 보셨죠? 금통이 결국은 또 금리 동결입니다. 지금 아무리 환율 문제가 생겨도 정말 꾹 잘 참습니다. 자, 금융당국이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결과적으로는 선제적 대응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늑장 대응으로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결국 늑장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부분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당국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화폐 가치로서 인정이 될까요? 금융당국은 어딜 가나 어느 나라를 가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따라 붙으셔도 안 되고 이런 종목은 지고 계시면 제이신, SGA, SK컴즈 이런 거 보시면 지금 계속 조정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잘만테크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왔을 뿐이지 결국 올라오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메커스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뭉뚱거려서 얘기를 하느냐. 전에처럼 왜 종목을 콕콕 집어주지 않느냐. 이 얘기 많이 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콕콕 집어드리면요. 저희가 그 포트만 따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실상 오후 3시에 하는 정식 Q 여보세요에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정예사단의 종목을 많이 따라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AS는 누가 책임지냐. 여러분들 그 AS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주식은 여러분들 아무리 안전한 종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위험자산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어제 보셨을 겁니다. 신고가를 뚫고 내려가죠. 자, 여러분들이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대형주도 반토막 이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AS, 즉 앞으로의 진행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얘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자, 조금 올라갔을 때 아이고 이거는 것은 예병군 멘토가 중장기적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조금이라도 먹었네. 바로 차익 실현하시는 분. 조금 떨어지면 아이고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저희가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큰 포지션을 잡고 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여러 종목군들을 들고 나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종목을 여러 개를 들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잡아드리고 싶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족분들과 지금 시청자분들하고는 다르게 차별화를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본인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저희 가족분들에게는 본인의 판단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은 본인의 판단을 분명히 본인의 기준도 세우시고 본인의 판단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안전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중고차를 살 때도요.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하십니다. 집을 살 때 자, 이 집에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벽지는 깨끗한지 그리고 수압은 괜찮은지 하수구는 잘 뚫리는지 다 체크하고 사시죠. 중고차 살 때 자, 사고는 없었는지 옆에 뒤에 앞에 사고 없었는지 다 체크하시죠. 근데 희한하게도 주식 살 때만 누가 사라 하더라 하면 덜렁 사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책임을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 본인은 덜렁 사서 잘 갔을 때는 본인이 선택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참고를 많이 하세요. 이 서울경제TV를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셔야 시장을 보는 해안 기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 저 채널 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 즉 이 역전의 맹수 시간에만 해도 여러분들 강하게 밀어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막동산이라고 부르면서 MDS테크 강하게 밀어드렸고 자, SK하이닉스 이거 얼마 이상 가지 않으면 제가 전문가 생활을 안 하겠습니다. 즉 멘토를 안 하겠습니다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58,000원 가격대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쭉 지속적인 상승 가닥세에서는 여러분들 큰 그림을 보고 가실 때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분할 매도 51,5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 관점 말씀드렸죠. 다시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또 가격대를 밑에서 잡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가격대 이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꼭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갑니다. 가는데 58,000원 갑니다. SK 하이닉스도 가는데 큰 그림입니다. 잔잔한 그림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짚어드려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궁금한 사항은요. 저희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소통의 시간은 1577-7451로 문의 전화를 하시거나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저희가 정예사단이 가끔 공개방송을 합니다. 지금도 이 정예사단이 오늘 공개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방송 정재훈 멘토가 지금 하고 있고 정재훈 멘토님께서 또 방송을 나갈 때 즉 주식 잔소리 출연할 때 제가 바톤을 이어봤습니다. 참 좋은 시스템이죠. 지금 접속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병구 멘토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내주며 198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우인 코스닥 지수 역시 55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